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픽 모델링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텍스트 분석의 한 분야인 토픽 모델링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나리오를 통해 토픽 모델링을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함수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픽 모델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픽 모델링이란 자연어 처리의 한 분야이며 문서를 이루는 핵심어를 바탕으로 문서의 주제를 추출하는 확률 모델 알고리즘입니다. 트위터, 신문기사, 스택 오버플로우 등과 같은 비정형의 문서를 정형화하고 조직화하여 텍스트에 숨겨진 주제 구조를 찾는 텍스트 분석 기법입니다. 텍스트 분석의 관점에서 볼 때 토픽은 단어 주머니로 정의되며 특정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함께 등장하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토픽 모델링의 결과물은 일반적으로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의 리스트이며 이 단어 리스트를 통해 문서 내에 존재하는 토픽을 추론합니다. 토픽 모델링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토픽 모델링에서 문서는 여러 토픽들의 혼합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문서는 여러 다양한 토픽들로 구성됩니다. 또한 이 토픽은 여러 단어의 혼합체로 가정합니다. 따라서 토픽은 여러 단어들로 구성이 됩니다. 예시의 문서를 보겠습니다. 정치 토픽과 경제 토픽에 속한 단어들로 6대 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 토픽은 대통령, 정부, 예산 등이며 경제 토픽은 의료보험, 부동산, 예산 등입니다. 여기서 예산이라는 단어는 정치 토픽도 되고 경제 토픽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은 군집 분석과는 다른 특성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문서 내에는 여러 개의 토픽이 혼재되어 있고 토픽 모델링으로 토픽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대표하는 토픽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토픽 모델링은 주어진 문서를 바탕으로 주제를 파악하는 귀납적인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토픽 모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픽 모델은 토픽과 단어의 확률 분포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는 확률적 절차를 정의합니다. 어떤 문서에 어떤 토픽들이 포함될지는 토픽의 확률 분포에 따라 결정되고 어떤 토픽에 어떤 단어들이 포함될지는 단어 주머니에 포함된 단어의 확률 분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은 문서에 대한 생성 모델, 제너러티브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문서에 포함된 주제의 구성 비율과 각 주제별로 특정 단어가 선택될 확률을 알고 있으면 특정 토픽들로 구성된 문서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는 마치 선형회귀 모형에서 y와 x 간의 직선 관계를 가정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y와 x 간의 가장 그럴듯한 직선 관계식을 구하는 것처럼 토픽 모델링도 이러한 토픽 모델을 세우고 문서와 단어들을 바탕으로 가장 그럴듯한 토픽 모델을 구하는 것입니다. 토픽 모델링의 대표적인 방법은 LDA입니다. LDA는 Latent Dirichlet Allocation의 약자로 문서에 잠재되어 있는 토픽을 디리클레 분포를 사용하여 할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DA를 사용하는 토픽 모델링은 문서가 있고 그 안에 단어가 있다면 확률 분포 중 하나인 디리클레이 분포를 사용하고 번호가 매겨진 토픽 안에 문서와 단어들을 하나씩 넣어보며 잠재적인 의미, 토픽들을 찾아주는 과정입니다. 토픽 모델링의 목표는 문서 모음에서 토픽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것입니다. 문서 자체는 관찰되지만
주제 구조, 즉 주제, 문서별 주제 분포, 문서별 단어별 주제 지정은 숨겨집니다. 토픽 모델링의 핵심 계산 문제는 관찰된 문서를 사용하여 숨겨진 토픽 구조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위 그림은 토픽 모델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 문서에 담긴 텍스트들의 키워드 단어들을 하나씩 뽑아 단어를 토픽별로 인덱싱하여 분류합니다. 위 그림을 좀 더 살펴보면 좌측 상단 노란색 그림 안에 진, DNA, 지네틱이라는 단어들이 상위값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해당 단어들을 살펴볼 때 해당 토픽은 유전자라는 내용의 주제로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픽 모델링은 각 단어나 문서들의 집합에 대해 숨겨진 주제를 찾아내어 문서나 단어를 주제끼리 묶어주는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의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예시를 통해 LDA 알고리즘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LDA를 이용한 토픽 모델링은 단어를 토픽에 할당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적의 단어, 토픽 할당을 통해 각 토픽과 높은 연관 관계를 갖는 단어들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각 문서의 토픽 구성을 파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토픽의 개수, K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K-means 군집 분석처럼 K값은 분석가가 지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초기화입니다. 문서 D에 포함된 각 단어 W를 무작위로 K개 토픽 중에 하나로 할당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재할당 단계입니다. 문서 D에 포함된 각 단어 W에 대해 P, 토픽 T, 기본 문서 D 곱하기 P, 단어 W, 기본 토픽 T 값으로 소속 토픽 T를 업데이트합니다. 여기서 P, 토픽 T, 기본 문서 D는 문서 D에서 토픽 T가 차지하는 비율로 토픽 T에 할당된 단어들이 문서 D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됩니다. P, 단어 W, 기본 토픽 T는 토픽 T가 할당된 단어들 가운데 단어 W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P, 토픽 T, 기본 문서 D 곱하기 P, 단어 W, 기본 토픽 T는 문서 D에서 토픽 T가 단어 W를 생성하는 비율입니다. 이 단계는 모든 단어들의 토픽 할당이 안정화될 때까지 반복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안정화된 최종 토픽의 할당입니다. 각 토픽에 할당된 단어들의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토픽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단어를 추출하고 문서 내에서 각 토픽과 관련된 단어의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단어의 문서의 토픽 구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 토픽의 개수 K는 2, 즉 2개로 정했습니다. 초기화 단계입니다. 문서는 3개며 문서 내 각 단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문서 1은 4개의 단어, 문서 2는 6개의 단어, 그리고 문서 3은 7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어에 랜덤으로 토픽을 할당합니다. 할당된 결과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은 토픽 재할당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문서 3의 네 번째 단어 fish에 대한 토픽 재할당의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문서 내에서 토픽의 비중을 계산합니다. 문서에 있는 다른 단어들이 토픽 T에 많이 할당되어 있을수록 해당 단어는 토픽 T일 확률이 큽니다. 이것은 P, 토픽 T, 기본 문서 D로 계산됩니다. 다음, 토픽 내에서 해당 단어의 비중을 계산합니다. 토픽 T에 할당된 전체 단어 중에서 해당 단어 W의 점유율이 높을수록 그 단어는 토픽 T일 확률이 큽니다. P, 단어 W, 기본 토픽 T로 계산됩니다. 다음 장에서 실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문서 3의 네 번째 단어 fish에 대한 P, 토픽 T, 기본 문서 D 계산입니다. 문서 3에서 fish가 토픽 A로 할당될 확률인 P, 토픽 A, 기본 문서 3은 6분의 3입니다. 문서 3에서 fish가 토픽 B로 할당된 확률인 P, 토픽 B, 기본 문서 3은 6분의 3입니다. 여기서 토픽 A로 할당될 확률과 토픽 B로 할당될 확률이 6분의 3으로 동일하므로 단어 fish는 어느 토픽으로도 할당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서 3의 네 번째 단어 fish에 대한 P, 단어 W, 기본 토픽 T 계산입니다. 토픽 A에 속한 단어들은 문서 1의 4번, 문서 3의 3번으로 도합 7번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 중 fish는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토픽 A에서 fish가 차지하는 비중인 P, 단어 fish, 기본 토픽 A는 7분의 0입니다. 토픽 B에 속한 단어들은 문서 2의 6번, 문서 3의 3번으로 도합 9번입니다. 이 단어들 중 fish는 2번입니다. 따라서 fish가 차지하는 비중인 P, 단어 fish, 기본 토픽 B는 9분의 2입니다. 문서 3의 네 번째 단어 fish가 토픽 A로 할당될 확률은 P, 토픽 A, 기본 문서 3 곱하기 P, 단어 fish, 기본 토픽 A는 6분의 3 곱하기 7분의 0은 0. 반면에 토픽 B로 할당된 확률은 P, 토픽 B, 기본 문서 3 곱하기 P, 단어 fish, 기본 토픽 B는 6분의 3 곱하기 9분의 2는 9분의 1입니다. 따라서 fish는 토픽 B로 할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문서 3의 네 번째 단어 fish는 토픽 B로 할당됩니다. 모든 단어들의 토픽 할당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합니다. 해당 과정을 모두 반복하면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토픽에 해당하는 단어와 문서가 분류됨으로써 LDA 학습은 완료가 됩니다. LDA 결과의 시각화입니다. 브라이틱스의 레이턴트 디리클레 얼로케이션 함수의 모델 탭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토픽 간의 디스턴스 맵을 보여주며 토픽을 선택하면 해당 토픽에 해당하는 단어들과 그 비중이 시각화되어 보여집니다. 추가로 토픽의 개수 K는 분석가가 결정합니다. 이것은 분석가의 경험이나 통찰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참고하는 지표로는 perplexity, 혼란도와 coherence scores, 정합 점수를 쓰게 됩니다. 혼란도는 낮을수록 정합 점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LDA는 방대한 양의 문서들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큰 맥락들을 크게 묶어 살펴보는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들과 함께 사용하여 텍스트들을 살펴보며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나리오입니다. 홈얼론 시나리오는 드라마 사례를 기반으로 한 가상의 상황입니다. 사례의 주인공은 메소드 엔터의 총괄본부장 케빈입니다.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메소드 엔터는 현재 경영위기 상황입니다. 이에 총괄본부장 케빈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박이 날 만한 우수한 작품을 찾아보려 합니다. 분석의 목표는 과거 영화 실적을 기초로 우수 영화 후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영화의 시나리오와 플롯을 텍스트 분석하여 영화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힙한 토픽은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분석은 토픽 모델링과 범주형 회귀 분석을 사용합니다. 데이터는 영화 정보 검색 사이트인 코비스 등에서 입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브라이틱 스튜디오 튜토리얼로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화의 플롯과 개관 스크린 수, 매출, 그리고 영화의 메타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튜토리얼과의 정합성을 위해 연도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본 시나리오에서도 사용합니다.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갑니다. 브라이틱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을 수행합니다. 앞서 기술한 텍스트 분석 과정에 따라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고 LDA로 분석합니다. 이후 회귀 분석으로 마무리합니다. 자세한 분석은 실습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홈얼론 시나리오 모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데이터는 EOE, pymovie, plot, topic modeling.csv가 되겠습니다. 이 파일은 튜토리얼에 있는 데이터 파일이 되겠습니다. 파일을 읽었고요. 파일을 한번 컬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영화 제목이고요. 레버너는 영화의 수익이고, 그 다음에 개봉하는 스크린의 수죠. 개봉작의 스크린의 수가 많을수록 아마 수입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개봉작은 영화가 히트칠 거를 예상하면 개봉 스크린의 수가 많기도 하죠. 그리고 이 레버뉴와 스크린은요, 개봉 첫 주에 매출 그리고 개봉 첫 주에 스크린 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은 개봉 연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리는 영화 제작 국가고요. MPAA는 영화 관람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르는 스릴러, 멜로, 드라마, 공포 등으로 되어 있고요. 플롯은 우리가 분석하는 이제 텍스트 분석을 하는 토픽 모델링 분석을 하는 이 플롯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플롯의 내용은 그래도 조금 클리닝이 된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토커나이저를 통해서 백 오브 워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토커나이즈드 플롯으로 해서 토큰화를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스탑워드 리무버를 통해서 필요 없는 단어들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탑워드 리무버는요, 우리가 여기 단어 사전을 사용했습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해가지고 여기에 제거 목록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단어들을 제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어들을 제외했고요. 제외한 것은 스타보드 토커나이즈드 플롯으로 컬럼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시너닝 컨버터입니다. 이건 동의어를 처리하는 거죠. 뭐 엄마나 어머니나 같은 거니까 뭐 이런 거, 또 뭐 그녀와 연인 이런 것들은 하나의 단어로 묶기 위해서 시너닝 컨버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도 크리에이트 테이블로 해서 이렇게 같은 단어로 쭉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단어를 쓰는 거죠. 이렇게. 자, 시너닝 컨버터를 통해서 단어를 또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는 비로소 우리가 사용하는 LDA 함수, Latent Declare Allocation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 시나리오에서는요, LDA 함수를 가지고 토픽 모델링을 수행합니다. 자, 인풋 잡았고요. 넘버 오브 토픽 컬럼 네임은 토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넘버 오브 터미널로지는 15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많은 수를 위해서 15를 잡는다고 하고요. 넘버 오브 토픽스도 20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석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잡는 것이 되겠죠. 너무 많으면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25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도 25로 잡았고요. 러닝 메서드 배치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드 넘버도 들어갑니다. K-means도 랜덤 넘버가 들어가잖아요. 초기 밸류 할 때. LDA도 초기 넘버 할 때 랜덤 넘버가 들어가니까 재현성을 주기 위해서
1, 2, 3, 4로 시드를 줬습니다. 그리고 런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20개가 나왔고요. 다음에 보캐블러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모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탭에서 보면은요, 맥스민으로 확대하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탑픽이 이렇게 20개가 쭉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붙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뭐 7번과 19번이 좀 붙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뭐 15하고 16은 거의 똑같네요. 아, 16이 아니고 가려져 있죠.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6번 한번 볼까요? 6번은 전쟁 세계 시작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6번 탑픽을 보니까 뭐죠? 전쟁 영화 같아요. 보면 싸우고 맞서고 전쟁 세계, 전쟁 영화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볼까요? 14번 이쪽에 있는 거는 전쟁 영화의 반대편에 좀 있죠? 이거는 음악, 영화제, 공연 이런 식의 단어들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도 예술 영화 같습니다. 예술 영화. 그 다음에 여기에 4번, 반대쪽에 있는 4번은 아이고 예술의 반대는 요런 거네요. 사건, 살인, 경찰, 예, 뭐 스릴러나 아무튼 범죄 영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마동석이 주로 나오는 영화 아닐까 싶어요. 이제 나쁜 녀석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뭘까요? 일반적인 그냥 센티멘트한 그런 영화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네요. 뭐 멜로 영화 같은 뭐 그런 식의 영화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뭐 영화 전문가는 아니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픽 모델링으로 해서 토픽 20개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선형 회귀 분석을 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주는지 회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로그 변환을 했습니다. 왼쪽에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스캐터 플롯으로 그리면은 지금 레버뉴가 있죠? 자, 여기에 X축을 그러니까 스크린으로 보고요. 스크린의 수가 많을수록 아까 레버뉴가 높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쭉 그냥 완전히 펼쳐져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른쪽과 같이 로고 변환을 했습니다. 로고 변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그래도 약간은 좀 선형적인 분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X축을 로고 변환한 로고 스크린, 그리고 Y축을 레버뉴로, 로고 레버뉴로 그림을 그리면은요. 이런 식의 거의 뭐 선형적인 관계가 이제 보이죠. 자, 왼쪽은 전혀 뭐 선형 관계를 잘 모르겠죠. 뭐 약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여기는 좀 직선에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로고 변환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핫 인코더는 범주형 변수들에 대해서 선형회귀 분석에 고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핫 인코더를 잡았습니다. topic, open, country, MPAA 이 등급이죠. 장르 이런 거 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오른쪽 끝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장르가 0, 1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장르를 추출할지를 셀렉트 컬럼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터픽 같은 경우는 1번부터 19번까지 했고요. 원래는 1번부터 20번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밸류를 떼기 위해서 이렇게 빼서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쿼리를 써가지고 바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트레인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수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런을 해서 값을 구했습니다. 구한 결과를 모델로 한번 살펴보면요. R 스퀘어는 0.871, 뭐 80%가 넘는 값이 나왔고요.
다음에 보니까 로그 스크린, 스크린과는 비례하는 관계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양해상관관계죠. 그리고 오픈 연도가 있고요. 이거는 뭐 특별하게 뭐 피별로가 더 의미가 있네요. 다 다르다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장르 있고요. 컨트리 있고 장르가 나왔습니다. 어떤 장르가 좀 괜찮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액션, 여기 P밸류가 되게 작죠? 0.01. 액션 장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네요. 범죄 장르.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액션이 마이너스 27이네요. 그러니까 이익이 없다라고 나오네요. 마이너스 관계 나왔고, 그 다음에 뮤지컬이 플러스 관계로 나왔고, SF가 또 양의 관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전쟁도 있네. 전쟁. 0.527. 꽤 큰 값이 나왔습니다. 꽤 큰 값이 나왔어요. 로그를 했는데 0.527이면은 0.5이면은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나오네요. 전쟁 영화가 이익이 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타픽으로도 보겠습니다. 타픽으로 보도 여기에 쭉 나와 있고요. 노트북이란 걸 한번 보게 되면 자, 값도 좀 작은 거가 없나요? 여기 좀 작은 게 있네요. 타픽 19번이 조금 영향을 주고 이거 별로 안 좋다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 아까 타픽 6가 전쟁이었잖아요. 전쟁류 같은 거였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나오네요.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오고 값은 크게 나오고 여기 P밸류는 크게 나오고요. 여기에서에 나오는 위쪽에는 이렇게 플러스로 나오는데 자 그래서 생각하기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타픽 모델링도 결국은 내재되어 있는 장르가 포함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장르라고 하는 것이 아예 X 변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익스플릿하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임플리시트하게 나와 있는 터픽이라는 것과 겹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토픽에 대한 것이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장르를 다 빼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장르라는 변수를 빼고 자 보세요. 셀렉트 컬럼에서 장르를 다 뺐습니다. 그래서 장르가 없죠. 장르에다 마킹을 안 돼 있어요. 장르를 빼주고 작업을 해서 또 결과를 구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 타픽 6였죠. 타픽 6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전쟁 관련된 것이 플러스 값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1.047로 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타픽 2도 굉장히 큰 값을 가집니다. 0. P밸류가 0.028이고요. 타픽 2도 큰 것을 주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타픽 10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수익성 있는 영화는 타픽 2나 그 다음에 이쪽에 플러스 값을 주는 타픽 6 그리고 타픽 10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영향을 주는 거 보니까 그 밑에 요거네요. 0.2 주는 타픽 19이나 타픽 8에 해당하는 것들은 별로 7과 8에 해당하는 것들은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거는 장르하고도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장르는 이미 미리 이제 사람들이 구별을 해놓은 거고 타픽은 잠재 모델링을 통해서 레이턴트 디리클레 알로케이션을 통해서 타픽들을 이 플롯만 가지고 아는 거죠. 그래서 플롯을 가지고 평가할 때는 타픽만 가지고 이렇게 회귀 분석해 보는 것으로 결과를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레이턴 디리클레 찾아보면은요. 모델에서 보겠습니다. 2번이 좀 좋았고요. 2번이 뭐였죠? 맥스민으로 보면은 약간 멜로 영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멜로 영어 같은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6번은 전쟁이네요. 그렇죠? 아까 전쟁이나 싸우는 영화가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과 8번이 별로였어요. 7번이 예술 영화 같은 거죠. 예술 영화 같은 거. 8번은 뭐 특별하게 없는 학교인가? 이런 식의 영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히트한 작품이 만약에 어떤 영화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게 또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는 뭐 레이턴트 리클레 얼로케이션 함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목표고요. 다른 것들은 이 분석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연구하고 좀 더 시간을 투자하면은 더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직접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델 실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